이 남자는 이런 다정함이 내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지 생각이나 해봤을까? 하고 채은은 생각했다. 이런 관계는 낯설지만 싫지가 않았다. 채은은 강우 모르게 손에 살며시 힘을 주었다. 그러기도 잠시 강우가 다시 물어왔다. 온도의 느낌을 착각해 본 적 있어? 분명 아무것도 아닌 물음인 것 같은데 몹시 진지하게 들리는 건 단순한 착각일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우에게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였다. 너무 뜨거우면 순간적으로 차갑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 채은은 고개를 물려 강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때에 하는 걸까? 강우가 다시 나직이 말해왔다. 저기 밤하늘의 검푸른 색깔처럼 차갑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엄청 뜨거운 거. 그런 거 말이야. 그 말이 마치 노래 가사처럼 들린다고 생각할 때였다. 가자. 강우가 채은을 아는 팔에 힘을 주더니 몸을 돌려 발코니 문을 닫고 나왔다. 내려줘요. 강우는 아무런 소리 없이 채은의 말을 묵살하며 강우의 침실로 향했다. 이에 당황한 채은이 강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난 내 방 갈게요. 하지만 이미 등에는 매트리스의 푹신한 느낌이 닿아오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강우의 맨가슴이 채은을 눌러왔다. 아, 좋다. 채은은 강우에게 눌린 채로 강우 모르게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관계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갈 때가 매번 고역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역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건 힘들 모양이었다. 갈게요. 비켜달라는 의미로 어깨를 살짝 밀어보았지만 강우는 꿈쩍도 하질 않았다. 채은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강우를 바라보았다. 강우는 두 눈을 감은 채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강우가 채은의 어깨에 코끝을 가져다 댄 채로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쉬. 채은의 미간이 희미하게 흐려졌다. 다시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본 채로 시간을 기다렸지만 강우는 여전히 꿈쩍도 하질 않고 있었다. 잠들었어요? 채은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채은은 손을 들어 강우를 밀어보았다. 하지만 강우는 정말로 이대로 잠에 골아 떨어졌는지 채은을 아는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기요. 채은은 언젠가 강우의 방에서 이런 식으로 아침을 맞게 되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환한 아침. 두 눈을 떴을 때 지척에서 마주보았던 강우의 눈동자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던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강우를 흔드는 채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기요. 그때였다. 채은의 손이 강우에 의해 잡혔고 이내 강우의 가슴에 얹어졌다. 강우가 눈을 감은 채로 말했다. 저기라고 하지 말고 자기라고 해봐. 채은의 미간에 힘이 실렸다. 강우는 자고 있던 게 아니었다. 오늘따라 강우는 퍽 가깝게 굴었다. 왜 이러는 걸까? 여기까지 생각했다가 채은은 이내 단념했다. 너무 많은 기대는 상처만을 불러올 뿐이었다. 단순한 장난이겠지. 장난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채은을 안아오는 강우의 손에는 더욱 힘이 실렸고 채은의 허벅지를 덮은 강우의 단단한 다리에도 역시나 바짝 힘이 실렸다. 채은은 강우의 아래 깔린 채로 버둥거리다가 이내 포기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스탠드 등의 의지에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김예린이 떠올랐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는데. 채은의 나직한 한숨소리가 어둠 사이로 퍼져나갔다. 최근 채은에게 전화해 이서방에게 잘하라고 당부를 남긴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른 탓이었다.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김예린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강우를 유혹했고 관계를 맺는 것까지 성공했지만 몸만 나누는 관계가 길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건 불을 보듯 훤한 일이었다. 행여 나 때문에 김예린과 다시 쉽게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들었다. 상사로 모시며 지켜봐온 이강우란 사람은 책임감이 몹시 강한 사람이었다. 사랑 없이 관계를 가졌다 해도 강우가 그녀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거라는 건 확실한 일이었다. 처음부터 바로 그 점을 믿기로 강우를 유혹하기도 했었고. 채은의 입에서 다시금 나직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채은의 허리를 아는 강우의 팔에 미세하게 힘이 실렸다. 채은은 마치 생각을 들킨 것만 같아 얼른 호흡을 멈추고 강우를 살폈다. 다행히 강우에게서는 다시금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강우는 잠든 듯 했다. 채은은 방으로 가기 위해 강우를 밀어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강우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아침에 그 모르게 다시 방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간밤 잠들기 전 했던 그 생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채은보다 먼저 깨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 강우였으니까. 채은은 침대 옆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고 있는 강우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시트를 쥔 채로 몸을 일으켰다. 더 자. 강우가 턱을 손으로 문지르며 느긋하게 말했다. 그와 동시에 채은을 내려다보며 싱긋 웃었다. 처음과는 다른 다정함이었다. 마치 둘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관계를 보여주듯. 채은은 수줍고도 당혹스러워 강우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매트리스 아래로 다리를 내렸다. 순간 미약한 격통이 아랫배를 찔러왔다. 간밤에 강우의 요구로 이루어진 행위가 너무도 길고도 격렬했던 때문이다. 채은이 휘청거리자 강우가 전기 면도기를 내려놓고는 곧장 다가왔다. 괜찮아? 채은은 강우를 밀어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연약하게 보이는 건 질색이었다. 더구나 강우와의 헤어짐을 각오하고 있는 마당에는. 괜찮아요. 다리에 잠깐 감각이 없던 것 뿐이에요. 시트를 두른 채로 채은은 바닥에 놓인 옷가지를 주섬주섬 주워들었다. 강우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채은은 발끝까지 수줍음으로 물드는 기분이었다. 그것을 애써 이겨내며 채은이 말했다. 회사에서 봐요. 그때였다. 오늘 출장 가. 채은의 걸음이 우뚝 멎었다. 순간 머리를 탁 치고 들어오는 깨달음 하나가 있었다. 채은은 얼른 아무런 타격도 받지 못한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서 강우를 향해 밝게 물었다. 어제 그래서 3번이나 했던 거예요? 하지만 마주본 강우의 얼굴에 웃음기라곤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강우가 진지하다 못해 가라앉은 얼굴로 채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요즘 들어 자꾸만 나를 피했잖아. 많이 참았거든. 채은은 순간적으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얼른 고개를 돌리며 문으로 향했다. 언제 와요? 아, 물어도 돼요? 그 순간 강우가 다가와 채은의 손에서 옷가지를 빼앗듯 가져가더니 말했다. 아침 같이 먹어. 채은은 얼른 다시 강우의 손에서 제 옷가지를 가져온 뒤 강우를 지나치며 말했다. 씻고 조금 더 눈 붙였다 가고 싶어요. 먹고 먼저 가요. 출장 잘 다녀오고요. 강우에게서 언제 돌아오느냐는 답은 듣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며 방을 나설 때였다. 갔다 와서 할 말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이었다. 채은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할 말이란 게 뭘까? 이제 이런 관계를 그만 끝내자는 말? 강우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다. 방으로 들어온 채은은 속옷을 가지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튼 후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강우와 헤어진다면 마음이 어떨까? 쉽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가족에게는 뭐라 말하고 또 아버지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였다. 채은아. 바깥에서 강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채은은 얼른 아무렇지 않게 눈물을 닦아내고는 답했다. 예? 갔다 올게. 그 말에도 욕실 문을 열고 나가 강우를 배웅할 수는 없었다. 방금까지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서. 밖에서는 이렇다 할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던 끝에 강우가 말했다. 열흘 후에 돌아올 거야. 잘 지내고 있어. 채은은 샤워기를 끈 후 짐짓 밝음을 가장해 큰 목소리로 답했다. 예, 잘 갔다 와요. 잠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채은은 샤워부스 안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이런 식이 되어버렸을까? 생각은 강우와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었던 3년 전으로 향하고 있었다.